안녕하세요, 오시만입니다. 오늘은 퇴사와 자영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가 30대 중반 접어든 후에 퇴직이 친구들과의 만남에서 이 단골 이야기 소재로 나왔어요. 하지만 이 퇴직이란 고민과 갈등을 고민하는 무게감이 내 친구들마다 다 달랐습니다. 내 친구는 크게 이 세 부류로 나뉘었어요. 어릴 적 동네 친구, 고등학교 친구, 또 사회 친구들. 어릴 적 친구들은 대부분 학벌이 안 좋았고요. 특별한 기술이 없으니까 다들 직업이 아웃소싱, 계약직 또는 보험 영업, 음식 배달 일을 하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당연히 좋은 직장이 아니니까 퇴직, 이직이 자유로웠고요. 회사에 대한 소속감과 애착이 없었어요. 그냥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다른 일자리로 옮겨갔어요. 실업수당을 받으면서 6개월에서 1년까지 쉬었다가 전에 하던 일을 재취업합니다. 좋은 일자리는 아닌데 이들의 일자리는 널렸습니다. 당연히 결혼은 안 했죠. 그러니 퇴직이나 이직에 대한 고민이 더욱더 없어요. 고등학교 친구들은 이 전문대졸이 많은데 몇몇 친구는 사무관리직에 있다가 스스로 기술직으로 내려온 친구들도 있고요.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에 다니다 보니까 늘 이직과 퇴직에 대한 고민을 하는데 직장을 옮겨도 어차피 지금 상황과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이 작은 충격에도 회사가 망할 수 있어서 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안고 살죠. 사회에서 만난 친구들 중에는 서울대까지는 아니어도요, 연대, 중앙대, 경희대, 서강대 다양한 대학을 나온 친구들이고요. 대기업 직장인에서부터 자영업까지 다양하게 포진되어 있어요. 대기업 다니는 친구들은 40살 접어든 이후에 부장 승진을 바라보고 있는데 50세 이후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연봉도 높고 이럴 게 많은 친구들이라 가장 현실적으로 퇴직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대부분 결혼한 친구들은요, 자식을 낳고 나니까 매달 나가는 고정비 때문에 퇴직을 엄두를 못 내요. 다들 결혼을 30살 넘어서 하고요. 20대에 결혼을 했어도 아기를 늦게 가져갔고 이제 자식들이 4살에서 8살인 친구가 많아요. 55살 정도에 퇴직을 한다면 자식이 중고등학생쯤 되겠죠. 한참 돈 들어갈 때예요. 미혼으로 살면서요, 책임질 가족이 없으니까 자유로운 어릴 적 동네 친구들과는 만나면요, 결혼, 여자에 대한 이야기도 하긴 하는데 대부분 처한 현실을 받아들이고요, 결혼을 포기했기 때문에 가십거리 이야기를 하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고등학교 친구, 사회 친구들과 만나면요, 미래에 대한 고민, 가족 이야기, 자영업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주로 뭘 어떻게 먹고 살지 고민들을 합니다.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말했는데 상대의 직장이 안정되고 연봉이 높을수록요, 자영업에 대한 굉장히 부정적이고 사실적인 부분만 전 이야기해요. 반대로 잃을 게 없는 사람한테는 그냥 뭐든지 해봐라 이렇게 말합니다. 솔직히 자영업이 잘 됐을 때 좋은 건요, 돈 많고 직원한테 일을 시키니까 내 시간 많은 게 다예요. 하지만 그 과정을 만들어내고 유지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직장만 다니던 사람들은요, 자영업의 수익 구조에 대해서 백날 말해도 이해를 못해요. 자영업을 하면서 고정적인 수입으로 삶을 살려는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주변인들로부터 자주 듣는 말이 월 평균 얼마 버냐? 이 말이에요. 자영업에 그런 개념이 없어요. 이번 달 500만원을 벌어도 다음 달은 새롭게 리셋되고요, 다시 시작된다고 보면 돼요. 평균 매출이 있는데 경쟁 업체가 생기거나 내 영업장 주변에 큰 회사가 이전을 하면요, 평균 값이 확 내려갑니다. 또 한국은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사계절이 있는 나라라 시즌별 신상품 디자인에 따라서 매출 변동이 커요. 또 대부분의 업종이 성수기랑 비수기가 있어서 매출이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보통 자영업을 시작한 후에 자리를 잡으면요, 누구에게나 전성기가 찾아와요. 그 기간이 1년일지 5년일지 그 기간은 아무도 모릅니다. 문제는 내 전성기 시절에 벌어놓은 돈을 어떻게 관리하냐가 내 평생을 좌우해요. 대부분이 자신이 가장 많이 벌 때 그 돈을 평생 벌 수 있을 거라 착각을 해요. 그렇게 삶의 질을 높이고요, 사업을 확장하다가 새로운 변화에 적응을 못하면 한 방에 저처럼 훅 갑니다. 누구나 잘 나갈 땐 월 1000만원 이상 벌어요. 진짜로 자영업 시작 후에 잘 되면요, 여러분도 다들 월 1000만원 법니다. 매출과 순이익은 내가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냥 잘 되면 진짜 많이 벌어요. 나보다 뛰어난 경쟁자가 생기기 전까지는요. 그럼 왜 자영업 수익에 들쑥날쑥할까요? 답은 간단해요. 세상이 변하고 새로운 기술이 나오고요, 경쟁자들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경쟁자가 없잖아요? 그럼 계속 월 1000만원 이상 벌어요. 이 부분만 이해를 해도요, 망할 확률이 줄어들어요. 새로운 기술이 나오고 경쟁자가 생긴다는 걸 인지한다는 건 나 자신이 고여있지 않고요, 발전할 여력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좀 많이 꺾였는데 스마트 스토어, 온라인 판매, 아마존이 2년 전 광풍을 몰아쳤습니다. 내가 모르는 시장이고요, 저 안에 답이 있을 거라 생각해서 저도 약 2년이라는 시간을 정말 잘 파는 유튜버들과 아마존 셀러를 직접 만나왔고요, 그들이 어떻게 파는지 봤어요. 진짜 월 500에서 2000만원 이상 벌어요. 그들의 통장 잔고를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다들 하나같이 하는 말에 직장 생활보다 낫다고 해요. 블루오션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난 그들을 보면서 자극이 되고 뭐 할 수 있다 자신감 확신이 생긴 게 아니라요,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들도 모든 걸 다 나한테 공개해 주고요, 내 궁금증에 대한 답을 친절히 다 설명해 줬어요. 하지만 그 이면엔 나한테 알려줘도 너는 못할 거라는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네, 알려줘도 전 못해요. 나 역시 과거에 누군가 나한테 중국 무역과 제조에 대해서 물어보면요, 정말 저도 다 얘기해 줬어요. 하지만 난 그들이 나처럼 못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일단 아마존 셀러가 상품을 긁어오고 상품 올리는 과정을 엑셀로 처리하는 과정을 봤는데, 아마존 셀러가 어떻게 상품을 등록하는지 친절히 설명을 해주는데, 일단 상품을 대량으로 올리려면요, 내가 엑셀부터 배워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내가 땅을 파려면요, 일단 삽이 있어야 하듯이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그 행동에 필요한 잔기술을 알고 있던가 배워야 그 다음 행동이 가능합니다. 진짜 무자본 0, 무지식 0에서는 어떤 것도 안 됩니다. 대부분 퇴직하면요, 재취업이 거의 불가능하고요, 재취업을 해도요, 월급도 직장의 위상도 예전 같은 직장이 아니죠. 결국 체면하고 품위, 기존 삶의 질 유지하려면요, 어쩔 수 없이 자영업을 택할 수밖에 없어요. 사업은 자기만의 기술이 있어야 하는데 어떤 기술을 배워야 할지도 모르고요, 기술을 어떻게 누구한테 배워야 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냥 자격증 공부를 합니다. 설사 기술을 배워도요, 기술을 배우는데 걸리는 시간이 한 3년에서 5년 걸려요. 그 시간을 저임금과 폭언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죠. 그래서 대기업을 다니던 사람은요, 희망퇴직과 퇴직금으로 은퇴할 때 억대의 돈을 쥐고 나오는데, 이런 사람들이나 프랜차이즈도 좋은 자리에서 하고요, 유명 프랜차이즈 매장을 오픈할 수 있어요. 대부분은 퇴직금도 얼마 안 되고요, 모아놓은 돈도 많지 않아요. 막상 사업을 하게 되면요, 작은 사무실이나 점포를 얻는데 보증금과 권리금, 인테리어, 기타 필요한 물품 사느라 시작과 동시에 상당한 돈이 깨져요. 매출에 1도 관련 없는 곳에 돈이 엄청 들어갑니다. 그나마 지금은 코로나로 권리금 사라진 가게가 많아요. 프랜차이즈는 투자금 회수하는데 빨라야 3년인데 3년 안에 투자금 뽑는다면 진짜 대박짜리입니다. 보통은 투자금 회수하는데 5년 한 3개월, 6년 좀 넘게 걸려요. 본사는 마진이 21에서 25%라고 하는데 막상 해보면요, 잘해야 한 15에서 18% 나옵니다. 본사에서 파는 건 모든 게 시중가보다 비싸요. 본사 제품을 안 쓸 수도 있는데, 그러면 매출과 본사 물건 주문량이 괴리감이 생겨서 본사가 눈치채고 불이익을 주거나 재계약이 어려워요. 포스로 관리되기 때문에 속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물건이란 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감가상각이 돼서요, 3년이 지나면 인테리어도 테이블도 의자도 다 촌스러워집니다. 때가 타고요. 3, 4년이 넘으면요, 인테리어를 다시 해야 되고요, 프랜차이즈도 유행을 타요. 옛날 프랜차이즈 보면 좀 촌스럽잖아요. 결국 끊임없이 내 돈이 재투자돼야 합니다. 결국 내 돈 박아놓고 내가 일해서 내 돈을 다시 조금씩 찾아가는 구조예요. 문제는 이것도 내 주변에 경쟁 업체가 안 생긴다는 조건이 붙어요. 그래도 만약 프랜차이즈를 하실 거면요, 좋은 자리에서 광고 마케팅 잘하는 유명 브랜드로 시작하세요. 그래도 보면요, 언론사나 오피스텔 자리에 차린 커피숍, 누구나 아는 프랜차이즈는 그래도 잘 버텨요. 무조건 성공하는 건 아닌데 자리 잡고 버틸 확률이 높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저도 치킨 시켜 먹으면 거의 교촌, BBQ, BAC치 이런 흔한 브랜드 걸 먹어요. 최근에 요식업을 했던 구독자님과 만났는데, 배달 요식업도요, 배달비가 오르고 수수료 광고비 빠지니까 마진이 8에서 10% 정도밖에 안 남는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예전부터 요식업의 가장 큰 장점이 높은 마진이었는데, 요즘은 플랫폼 안에서 모든 사업이 이루어지니까 광고, 마케팅, 수수료 때문에 예전같이 높은 마진을 챙기기 힘들어요. 많이 팔아야 남는 박리담의 방식으로 대부분의 사업이 전환되는 슬픈 현실입니다. 중년의 남성이 퇴직 후에 사업을 시작하려고 해도요, 그나마 아내가 돈벌이를 하고 있다면 다행인데, 오로지 남자의 외벌이로 가정을 지키는 남성이 자영업을 한다는 건 엄청난 용기와 도박이 필요해요. 요식업이 아닌 이상요, 사업 시작과 동시에 몇 달 정도 수입이 끊겨요. 계속 내 돈이 들어가는데 대부분 그걸 버티지 못하고요, 6개월 이내에 망합니다. 앞서 말한 보증금, 인테리어, 물품 구입비 등으로 뭘 해보기도 전에 내 투자금이 바닥을 드러내고요, 잘해야 2, 3개월 버틸 월세 정도밖에 자금이 없어요. 그리고 처음이라 잘 모르니까 다들 소소한 사기를 당합니다. 내 동갑내기 친구도 중국에서 4,000원에 생산 가능한 제품을요, 중국에서 11,000원에 만들어 왔어요. 한국에서 만든 것보다 비싸요. 마음을 비우고 땡처리를 하지 않는 이상 자본 회수가 안 될 거예요. 상당수 자영업자가 시작과 동시에 빚과 자본 잠식에 빠지면서 수입이 끊겨 삶이 공공해져요. 전 사업을 말하는 친구들한테 그냥 어디든 재취업 후에 수입에 맞게 소비를 줄이라고 합니다. 이미 사업이나 특별한 일을 할 애들은요, 이미 어린 나이에 다들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내 삶의 질을 낮춰 산다는 게 혼자 살 땐 가능한데 결혼한 사람은 쉽지가 않아요. 아내와 남편이 생활비 문제로 싸운다면 대부분 아이의 사교육비 때문이에요. 아이한테 들어가는 생활비는 정말 타협점을 찾기가 힘듭니다. 사교육비가 아니면요, 지금 남자들이 버는 일반적인 월급으로도요 결혼 생활이 가능해요. 쿠팡하고 일용직을 중간중간 2년 넘게 하면서 느낀 건요, 젊은 친구들은 힘든 일을 안 하려고 해서 현장에 젊은 사람이 없는 건 맞는데 결국 그 자리를 퇴직 또는 사업하다 망한 중년 남성들이 꾸준히 메우고 있어요. 은퇴 이후의 삶을 잘 준비하고 싶다면요, 잘 알지도 못하고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업으로 큰 수입을 올려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요, 어설픈 기대를 걸게 하는 자녀의 사교육비를 줄이고요, 체면과 자존심을 내려놓으세요. 그럼 좀 더 많은 것들이 보일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체면과 자존심 때문에 매몰되는 비용이 얼마나 큰지 사람들은 몰라요. 그리고 체면을 버리면요, 사람들한테 도움을 청하잖아요. 기꺼이 도와줄 거예요. 은퇴 후에 자영업 성공하면요, 화려한 생활이 보장될 것 같은데 돈이 있어도 돈을 써본 사람이 즐길 수 있고요,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같이 즐겨요. 돈을 아주 많이 벌지 않는 이상은요, 그냥 집이 넓어지거나 차가 바뀌는 것 외에 내 삶이 크게 변하지 않아요. 하지만 자영업에 실패하면요, 굉장히 차가운 현실이 당신을 기다릴 겁니다. 아시겠죠? 영상 마칠게요. 안녕히 계세요.